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가 지난달에 출고한 현대 아이오닉 6입니다. 아이오닉 6는 아이오닉 5에 이은 아이오닉 브랜드의 두 번째 모델이죠. 아이오닉 6는 크게 롱 레인지와 스탠다드 두 가지가 있고요. 각각 이륜과 사륜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차의 경우에는 롱 레인지 사륜 18인치 프레스티 트림이고요. 옵션은 와이드 썬루프만 추가한 사양입니다. 가격은 보조금 1,050만원 받아서 5,274만원이고요. 아이오닉 6의 외장 디자인은 아이오닉 5와 같은 테마이긴 한데 느낌은 좀 많이 다르죠. 아이오닉 5는 직선이 좀 많이 쓰였다면 이 아이오닉 6는 곡선이 좀 많이 가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는 약간 좀 레트로한 그런 얼굴이라면 이 아이오닉 6는 좀 순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 차가 효율을 위해서 공기 저항 개수를 많이 낮췄는데 그렇다 보니까 앞쪽은 전체적으로 좀 매끄러운 그런 모습이고요. 요즘에 나온 많은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이 차 역시도 보닛이 일반적인 내연기관에 비하면 좀 짧은 편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앞유리가 앞쪽으로 조금 더 뻗어 있죠. 아이오닉 6는 앞쪽에 액티브 에어 플랩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액티브 에어 플랩은 개폐 여부에 따라서 앞쪽의 느낌도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닫혀 있을 때는 좀 순해 보이는 얼굴이고 열려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옆이나 뒤에서 보면 통상적인 세단보다 키가 좀 커 보이는데 앞쪽에서 보면 최저 지상고는 생각보다 좀 낮아 보이고요. 앞쪽에는 부분적으로 하이그로시가 쓰였는데 그러니까 범퍼 양쪽과 그리고 헤드램프 밑에 가로 라인으로 쭉 길게 들어갔잖아요. 위에 있는 이 가로 라인은 저게 얼핏 보면 약간 좀 검정 테이프 붙여놓은 것 같은데 또 보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긴 합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가 들어갔고요. 제 차의 경우에는 프레스티지라서 지능형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브랜드의 지능형 헤드램프가 들어간 거는 아이오닉 6가 처음이고요. 지능형 헤드램프의 그 성능은 GV70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헤드램프에는 웰컴 세레머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웰컴 세레머니가 아우디의 상위 규정처럼 굉장히 화려한 건 아닌데 확실히 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좀 차이가 있어요, 느낌에. 아이오닉 6는 실제 사이즈보다 차가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디자인인데 실제로는 전장은 아이오닉 5보다 더 깁니다. 아이오닉 5보다 전장이 20mm가 길고요. 반면에 전폭은 약간 좁습니다. 휠베이스도 약간 짧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은 공기저항을 좀 더 강조한 디자인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B필러 이후부터 트렁크까지 좀 날렵하게 루프라인이 떨어지죠. 아이오닉 6는 5와 느낌은 좀 다른데 비슷한 픽셀 디자인이 여기저기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이드미러, 이 방향 지시등에도 픽셀 디자인이죠. 참고로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좀 더 시각적으로는 또는 비주얼적으로는 보기가 좋은데 그냥 통상적인 이 사이드미러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측면 디자인이 깔끔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플러시 타입의 도어 핸들인데 이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 키를 가진 사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튀어나오고요. 또는 여기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렇게 이 도어 핸들이 튀어나옵니다. 아이오닉 6가 전체적으로 좀 품질감이 좋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어 핸들인데 이 도어 핸들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가벼운 그런 플라스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작감이 꽤 괜찮아요. 아이오닉 6는 이 후면 디자인이 꽤 특이하죠. 일단 얼핏 보면은 뭔가 유리가 같이 열리는 패스트백 같은데 실제로는 통상적인 세단처럼 3박스 구조고요. 근데 통상적인 3박스 구조에 비해서 뒷유리부터 트렁크에 떨어지는 거는 또 약간 또 해치백 같고요. 그리고 통상적인 스포일러 라인이 이 차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예전에 포르쉐 고래꼬리처럼 비슷한 그런 스포일러가 있고요. 트렁크 리드도 살짝 말려 올라와 있죠. 그리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좌우로 쭉 이어진 디자인인데 이것도 전부 다 픽셀 디자인이에요. 이 넓은 면적의 스포일러에는 웰컴 라이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개폐할 때 이 웰컴 라이트가 점등이 되는데 생각보다 웰컴 라이트의 지속 시간이 좀 긴 편이에요. 그리고 테일 램프에도 웰컴 라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일 램프의 웰컴 라이트는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거는 실내의 그 무드 조명과 디자인이 비슷합니다. 뒤쪽의 범퍼에도 부분적으로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처음에 약간 좀 이상하다 했는데 막상 충전할 때 보니까 저게 또 은근 차체와 그 줄이 부딪히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충전구 커버는 운전석 반대쪽에 있고요. 이게 개폐 모드 전동식이에요. 참고로 급속을 할 때는 이 커버를 열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꽂아야 되고요. 완속 충전을 할 때는 이거는 그냥 뽑지 않고 그냥 여기다 바로 꽂으면 됩니다. 닫는 것도 전동이고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2 AS, 사이즈는 둘두로의 55와 18입니다. 아이오닉 6의 타이어는 18인치와 20인치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타이어가 기본 타이어죠. 그리고 20인치는 피렐리 P0 올 시즌으로 타이어도 다릅니다. 이 18인치가 아무래도 연비를 좀 더 강조한 그런 사이즈다 보니까 이 알로이 휠의 디자인도 20인치보다는 약간 좀 더 순한 그런 디자인이죠. 예, 아이오닉 6의 실내는 아이오닉 5와 같은 디자인 테마긴 한데 내장재라든가 분위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확실히 아이오닉 6가 아이오닉 5보다는 전체적으로 내장재가 조금씩 더 좋고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에 적용된
이런 우레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이게 내장재가 약간 좋기도 하지만 색상 때문에 그런 체감적인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제 차의 경우에는 실내가 블랙 앤 브라운인데 그동안 시승차로 탔던 아이오닉 5에 비하면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더 고급스럽거든요. 실제로 시트 가죽 같은 경우에도 아이오닉 5보다 이 차가 결정적으로 쿠션이 좀 더 약간 부드러워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이 가죽의 질감이 좀 더 좋게 느껴집니다. 아이오닉 6는 기본적으로 세단의 레이아웃인데 그래서 대시보드가 좀 낮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트에 앉으면은 이 대시보드가 조금 내려다보는 그런 포지션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시트를 가장 낮춰도 이 시트 포지션이 조금 껑충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기차들처럼 이 차도 대시보드 또는 앞유리가 앞으로 좀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는 대시보드가 조금 넓게 느껴지고요. 아이오닉 5와 전폭이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차에 탔을 때도 실내에서 느끼는 그 좌우의 폭 있잖아요. 실내 공간감, 그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는 이 자리는 지금 빠진 옵션인데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실제보다는 약간 좁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참고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없는 디자인은 이렇고요. 저기가 전체가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공간이 노는 그런 느낌이 있죠.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차에 탔을 때 아이오닉 5보다는 뭔가 좀 더 좋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추가적인 디스플레이인데 예를 들어서 계기판이나 모니터가 부팅될 때 나타나는 그래픽이라든가 또는 무드 조명의 효과 같은 게 기존의 아이오닉 5 또는 다른 현대차보다 더 좋아서 뭔가 상급 모델을 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죠. 모니터는 최근에 유행하는 것처럼 계기판이랑 한 장으로 쭉 이어진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게 돌출형입니다. 돌출형인데 요즘에 또 나오는 돌출형들은 거의 매립형에 좀 가까워서 이 모니터의 그 중간 부분까지 딱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견고합니다. 모니터는 12.3인치 와이드 타입이고요.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입니다.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이오닉 5나 현대차와 거의 비슷한데 또 그래픽은 약간씩 조금 달라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은 주요 메뉴 또는 아이콘들이 나타납니다. 최신 모델인 만큼 최근에 편의 장비는 다 들어갔고요. 참고로 제 차의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트림에 썬루프만 들어간 사양이고 그래서 주요 편의 장비는 대부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옵션은 아닌 거죠. 이 두 번째 페이지에서 EV를 터치를 하면은 여기가 전기차 관련 모드고요.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충전과 관련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임의적으로 급속과 완속을 전부 다 100%로 충전을 해놨고요. 그리고 충전 전류도 당연히 최대,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도 당연히 사용을 해야죠. 참고로 이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에 따라서 확실히 좀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모니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2분할이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여기다 표시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참고로 이 차는 여기저기서 픽셀 디자인이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는 여기에 적용된 이 배터리 잔량 있잖아요. 이것도 픽셀 디자인이고 심지어는 음악을 재생할 때 거기에 나오는 그 바두 러닝타임 그것도 픽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실내 전체에 그냥 온통 픽셀이에요. 이 시계도 픽셀이고 여기서 전기차 충전소를 누르면은 가장 가까운 곳에 충전기가 검색이 됩니다. 지금 이 근처에는 급속 당동점 제가 최근에 충전한 곳 이렇게 뜨는데 이게 이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제 급속과 완속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사용 중인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한 번 더 눌러서 가야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EV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트에 바로 충전 사용 가능하다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번 더 눌러야 되니까 약간 좀 번거로운 면이 있죠. 그래서 충전기를 빨리 찾을 때는 그냥 EV 인프라 뭐 카카오 내비 이런 거가 더 빠른데 또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를 사용을 하려면은 그거를 확인을 하고 여기서 또 찍어야 되니까 약간 좀 번거로운 면이 있죠. 폰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유선화입니다. 무선 케이블 연결해야 되고요. 공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공조를 눌러도 되지만 이 밑에 있는 클라이밋 있잖아요.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공조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공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현대차에도 있는 하이브리드나 드라이버 온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드라이버 온리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운전자 쪽에만 공조 장치가 나오는 거죠. 히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 히트 저 버튼 눌러야지 작동이 되고요. 히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확실히 히터를 키면은 안 켰을 때랑 전비가 한 1.5배 정도 좀 떨어지지 않나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게 좀 날씨나 그런 거에 좀 따라 달라서 나중에 더 추워지면은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 1열의 열선과 통풍 또는 후석 열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뉴에 안 들어가도 이게 약간 겹치는 거죠. 그리고 발레 모드도 있고요. 현대 카페이도 있는데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차량이 있는데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이 차량 설정은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운전자 보조에서는 ADS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최근에 이게 확실히 최신 버전이에요. 새로 나온 모델이어서 그런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들어가면 여기서 운전 스타일 연동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걸 반응 좀 느리게 약하게, 가속 강도도 약간 좀 약하게 했는데, 이게 고속도로를 좀 주로 운전 얼마 전에 1박 2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연비가 약간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강하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주차 안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 다 체크를 해야죠. 보통 요즘에는 후진할 때 물체가 감지가 되면은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시스템들이 거의 대부분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정차할 때 앞쪽에 물체가 감지된다 그럴 때도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내려올 때 약간 거기 좁잖아요. 거기서도 가끔 자동으로 제동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크게 커스텀과 브레이크 모드가 있는데, 브레이크 모드는 GV70처럼 노멀과 스포츠 두 가지가 있고, 커스텀에서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아이오닉6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마이 드라이브 모드인데, 이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게 이제 출력이죠. 보통 자동차들은 대부분 이제 고정된 출력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최대와 보통, 최소 3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에코 모드로 다니고 전비가 더 중요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최소 출력, 가속 민감도 낮게, 구동 방식도 상시 이륜, 후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장 연비가 좋은 그런 모드이죠. 근데 이 상시 후륜 구동 모드라고 해도 이게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100% 후륜 구동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자주 앞 모터가 돌긴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최소 출력을 제외를 하면은 에코 모드랑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HUD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이거보다는 실제로는 더 많고요. GV70과 사이즈는 약간 대략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역시도 이게 최신 모델인 만큼 뭔가 그래픽이 조금 더 좋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화면 밝기는 제가 딱 한 중간에서 밑으로 내렸는데, 이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합니다. 그리고 테마 선택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모드 연동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고요. 공조에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체크를 해야죠. 이제 공조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좀 추위를 많이 타신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해제를 하는 게 낫고요. 왜냐하면 저거 하면은 그 히터가 약합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여기 이제 무드 조명이 있는데, 무드 조명도 아이오닉 6가 5와 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최근에 다른 현대차들에 비하면은 이 아이오닉 6가 무드 조명이 전체적으로 조금 넓게 들어갔고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중간에 한 줄로 쭉 들어갔고, 저 도어 트림에도 꽤 넓은 범위로 들어갔어요. 결정적으로 기존의 현대차들에 비하면은 무드 조명 관련된 그런 기능들이 조금 더 늘었죠. 사실 이것도 좀 좋은 게,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있고요. 어두운 곳 주행 시 밝기 낮춤이 있고, 과속 안내 속도 연동이 있죠. 음성 인식 연동도 있고요. 색상 같은 경우에도 기존처럼 많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듀얼과 싱글 컬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듀얼 컬러로 하면은 색상이 이렇게 말 그대로 부위별로 따라서 듀얼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아마 현대차에서는 처음 들어가는 무드 조명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차는 타고 내릴 때 무드 조명이 그 웰컴 또 세레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은근히 괜찮습니다. 트렁크의 열림 높이는 완전과 절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단 바디이기 때문에 해치백이나 SUV처럼 그렇게 크게 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보통 해치백이나 SUV 같은 경우에는 너무 뒤에 바짝 붙이면 주차할 때 그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좋죠. 그걸 딱히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키가 있는데, 제 차는 노트10 플러스라서 디지털 키 2가 안 되고요. 그리고 편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운드는 오디오 관련인데, 그냥 생 라디오 소리는 뭐 GV70이나 별 차이가 없고요. 다만 블루투스로 핸즈프리 연결해서 그 음질 있잖아요. 그거는 GV70보다 뭔가 좀 뚜렷하게 좋네요. 자, 상당히 약간 좀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 여기 라디오 음질도 있구나. 예, 어쨌든 오디오, 기본 오디오, 그 라디오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요. 블루투스 오디오도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디지털 엑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게 업로드가 안 되고 블루 링크에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픽 테마는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화이트보다는 이거 블랙이 훨씬 좋아요. 화이트라면은 갑자기 되게 아이오닉 5 같죠. 지금은 서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기본 기능은 뭐 GV70이나 뭐 동일합니다. 이렇게 차 전체를 둘러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게 실생활에서 주정차 오를 때 보면은 이 기능은 사실 별로 안 쓰는데, 근데 오히려 이 옆에 분할화면 있죠. 위에서 내려보는 버드뷰,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기존 차들과 그게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좀 다른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 양쪽에 그 화면이 보일 때 그게 기존에 비하면은 라인을 약간 좀 인식하기 힘들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략 똑바로 맞춘 것 같은데 문 열어보면은 의외로 좀 너무 붙어 있고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송풍구 라인이 있는데, 이 송풍구 라인이 좀 가로 라인이 좀 강조가 돼 있고, 여기는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픽셀 디자인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관련 버튼들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낮지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조장치 관련 그 액정, 그 표시가 다 되죠. 근데 아이오닉 5처럼 통풍과 열선 시트는 여기에 없고요. 모니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타서 빨리 켜고 싶을 때는 이 밑에 보시면 그 템프 있잖아요.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열선과 통풍 그 화면으로 이동을 하죠. 아이오닉 6의 센터 플로어는 플로팅 타입이죠. 그러니까 이 센터 플로어가 허공에 뜬 타입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아래쪽에 큰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허공에 뜬 타입이다 보니까 이게 높이가 좀 있는 편이고요. 결정적으로 기어 셀렉터가 칼럼 타입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공간을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전에 시승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무선 충전 패드 작동이 될 때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 이 조명도 그 픽셀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USB 단자가 있고요. A타입이 이거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C타입입니다. 앞으로 현대차도 다 C타입으로 바뀔 예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C타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것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컵홀더 두 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컵홀더의 위치가 이게 상당히 좋은 편이고, 좀 안 좋은 노면에서는 이쪽 아마 센터 플로어 같은데 이쪽에서 약간 잡소리, 그러니까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가 나긴 합니다. 실내에서 아쉬운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센터 플로어에 있는 윈도우 버튼이죠. 그러니까 다른 실내에 비해서 이 윈도우 버튼의 이 플라스틱 있잖아요. 이게 약간 질감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딱딱한 편이고, 근데 눌렀을 때 이런 촉감 같은 경우는 좀 탄력이 있거든요. 근데 요 자체가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그 도어락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시동이 약간 걸린 상태에서 2열 문을 열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이제 2번 눌러야지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처럼 이게 도어 트림에 있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잠겼네 하고 열면 되는데, 이게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몸을 여기까지 들어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윈도우 버튼 뒤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공간이 너무 작아서 이거 뭐에 쓰나 했는데, 이게 또 은근히 쏠쏠하고, 결정적으로 이 센터 콘솔 박스가 이게 좀 작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은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와는 달리 이 센터 콘솔 박스 용량이 괜찮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USB 단자 C타입 또 두 개가 있고요. 글로브 박스도 약간 좀 디자인이 다른데,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글로브 박스가 이렇게 밑으로 이제 커버가 내려오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서랍 방식입니다.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게 물건을 넣고 뺄 때 뭔가 입구가 약간 좀 좁은 느낌이 있는데, 용량 자체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아래쪽에는 큰 수납 공간이 있는데, 뭔가 실제로는 여기를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밑에다 뭐 물건을 놓으면은 주행하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는 뭔가 이렇게 잘 안 놓게 되고, 여기 안쪽에 12V가 있는데, 확실히 12V는 요즘에 거의 잘 안 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밑에 놔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오닉 6의 실내에서 운전대가 가장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운전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용 편의성 이런 건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에 적용된 소재 있잖아요. 이게 약간 까칠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운전자가 차에 타면은 손에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이 이 운전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다른 차들의 그 가죽에 비해서 만졌을 때 좀 소리가 많이 나고, 그리고 잡았을 때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 림에 적용된 가죽이고, 그리고 약간 디커 스타일입니다. 차 사이즈에 비하면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스포크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점등이 안 되면 그냥 하이그로시고요. 그러니까 시동 키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나타나는 방식이죠.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 있습니다. 뭔가 약간 좀 고성능 차 같죠. 기본적으로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가 있고요. 길게 누르면은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계기판의 기본 구성도 최근에 나온 다른 현대차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디자인은 조금 다른데 기본적인 디자인은 비슷하고요. 이게 전기차라서 뭔가 여기에 보여지는 그 정보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뀌는데, 에코와 노멀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그러니까 스포츠의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그 연비 대신에 그 토크 게이지가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런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차를 구입을 하실 때 이제 옵션 선택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HD는 뭐 별로 이렇게 고민 없이 선택을 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있으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유용하고, 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 HD에 표시된 정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운전할 때 많이 도움이 되죠. 실내에서 만족감이 가장 높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시트인데, 이 시트가 장거리 운전, 그러니까 운전을 좀 오래 해도 꽤 안락합니다. 기본적으로 시트의 쿠션이 좀 푹신한 편이고, 푹신한데도 불구하고 또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도 괜찮고요. 다만 시트 포지션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시트 앞부분이 연장은 되지 않는데, 제 기준으로 보면은 또 좌판이 그렇게 짧진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탔던 GV70보다 좌판 길이가 약간 좀 더 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이 시트 등받이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색깔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랑 또 색깔이 달라요. 이쪽은 검은색이고 이쪽은 약간 좀 연두색? 이게 좀 특이하네요. 실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어 트림인데, 윈도우 버튼을 센터 플로어로 옮기다 보니까 여기를 좀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다른 차보다 여기가 좀 단순하고,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상단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약간 좀 경사가 있고 또 좀 폭이 좁아요.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만 좀 폭이 넓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위에처럼 좀 얇고 길어요. 그래서 컵을 하나 놓으면은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컵을 놓기가 좀 힘들고, 여기가 보통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여기가 좀 투명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차들과는 달리 사이드미러 스위치도 이쪽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헛손질을 하고요. 특히 주정차 할 때, 좁은 곳에서 할 때 저 사이드미러를 접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게 약간 좀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오닉 6의 2열은 장단점이 뚜렷한데, 일단 장점은 2열의 레그룸이 넓은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보다도 2열의 레그룸은 더 넓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3개가 들어가고도 좀 남아요. 그러니까 그랜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치고는 2열 좌판의 길이가 또 그렇게 짧지가 않고요. 1열에 비하면은 2열 시트는 쿠션이 약간 좀 단단한 편입니다. 근데 저번에 시승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2열의 헤드룸이 좀 부족해서, 사실 저는 괜찮은데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또는 아주 키가 크신 분들은 2열의 헤드룸이 좀 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열 시트를 가장 갖추면은 이 아래쪽의 공간은 제한적인데, 그러니까 신발이 딱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죠. 근데 레그룸이 넓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답게 이 가운데 부분은 또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느끼는 그런 공간감이 더 큰 것 같아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가 있고 USB 단자 2개가 있고, 그 아래쪽에도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2열의 도어 트림도 좀 단순한 디자인인데, 오히려 1열보다 2열의 도어 트림에 더 멋을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갈수록 여기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곡선이 좀 더 많이 들어갔고요. 심지어는 포켓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3개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에도 또 있고요. 이 밑에도 있고요. 그리고 2열 승객용 컵홀더는 여기 암레스트에 있고요. 요즘에 현대차들 보면은 이런 형태의 헤드레스트 디자인이 많은데, 이게 스포티지와는 달리 따로 딱히 기능성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디자인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오닉 6는 실내 공간에서도 장단점이 뚜렷한데, 그러니까 2열은 되게 넓지만 트렁크는 작아요.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차체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공간이 이게 육안으로 봐도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좀 작은 게 단점입니다. 이것도 좀 아이오닉 5와 약간 비슷하죠. 그리고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뭔가 뒷유리가 같이 열리는 그런 패스트백 디자인 같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세단처럼 이렇게 트렁크만 열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위에 공간에서 좀 제약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용량보다는 조금 더 작게 느껴지고, 특히 트렁크 저 안쪽에 있는 그 물건을 이제 실상을 해서 이렇게 찾고 그럴 때는 저게 좀 잘 안 보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습니다. 트렁크와 실내가 분리된 형태다 보니까 이제 트렁크에서 잡소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짐들이 있으니까 그 소리가 뭐 SUV나 해치백보다 훨씬 덜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기차는 앞쪽에 트렁크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륜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 트렁크 용량이 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뭘 수납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어요. 예, 시동을 켜는 거는 내연기관과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 밟아야지 시동이 켜지죠. 그리고 칼럼식 기어 레버가 이제 기존의 차들과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기존의 칼럼식 기어 레버, 예를 들어서 벤츠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리면은 D였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방식이 많아요. ID4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 간다, 전진하면은 이렇게 위로 하면 D가 되고요. 뒤로 가잖아요. 후진하면 이렇게 뒤로 돌리면은 R이 됩니다. 요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정차시의 정숙성은 사실 전기차가 급에 상관없이 대부분 정차시 정숙성은 대동소이한데, 이 차는 전기차 중에서도 약간 좀 더 조용한 편에 속하고요. 반면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짝 깔리는 고주파음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전기차와 비슷하죠. 그리고 히터를 키면은 엔진 소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1단만 틀어도 요 송풍 소리가 조금 잘 들리는 편이고, 참고로 이 차는 에어컨이나 히터 모두 1단이 그 송풍, 그 바람의 양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시동을 켰을 때는 회생제동 레벨이 기본이 1로 설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처럼 레벨 0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시동 켤 때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줘야 되죠. 반면에 드라이브 모드는 그 바로 전에 사용했던,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에코를 또는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시동을 끄고 다시 키면은 보통 이제 에코로 되더라고요. 기존의 현대차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오토홀드인데, 기존의 오토홀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시동 껐다 키면은 다시 오토홀드 풀려서 눌러줘야 되잖아요, 버튼을. 근데 이 차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장단점이 있는 게, 이제 오토홀드 상태에서는 주행차 할 때 멈추면 오토홀드 걸리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후진할 때도 오토홀드가 걸리는데, 이렇게 보통 후진 크리핑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또 멈출 때가 있는데 이때도 또 오토홀드가 걸리니까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크리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오토홀드를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유용한데, 저는 레벨 회생제동 0을 선호를 하고, 그리고 그냥 필요할 때만 이쪽 패들 시프트 길게 눌러서 맥스가 순간적으로 되잖아요. 이걸로 이제 보통 정차하고 그러거든요. 혼자서 이제 운전할 때는. 근데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다가 이쪽 패들 시프트 눌러서 맥스로 한 다음에 멈추잖아요. 그리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스톱으로 여기 떠요. 그러면 이 상태가 또 오토홀드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오토홀드 버튼을 사용을 안 해도 그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완전히 멈춘 다음에 오토홀드까지 실행이 가능하죠. 전기차는 회전제동 레벨 또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주행 질감의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에코 또는 마이 드라이브 모드 최소 출력 또는 회전제동 레벨 0으로 하고 다니는데, 이 상태가 저는 가장 좀 편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에코 모드로 다니면은 거의 대부분 뒷바퀴로만 구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 에코 모드로 다니면은 이제 연비에 좀 더 유리하고, 특히 회전제동 레벨 0으로 하고 다니면은 아직까지도 전기차는 뭐 이질감이 좀 많다, 회전제동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테슬라 제외하면은 대부분 회전제동 레벨을 0으로 조절을 할 수가, 그러니까 타력주행 모드를 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걱정하시던 그런 이질감은 또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레벨 0으로 하고 다니다가 발딱대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엔진차보다 더 감속량이 적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떼굴떼굴 굴러가는 그런 느낌이 좀 더 강조가 되죠. 주행에서 가장 큰 장점은 승차감입니다. 아이오닉 6 승차감이 이게 상당히 좋아요. 그 아이오닉 5도 제가 시승할 때 승차감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는 아이오닉 6 20인치 시승할 때도 승차감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는 방금 말씀드린 그 두 차보다도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18인치이기도 하지만 편평비가 더 높고 타이어도 달라서 이 차가 좀 더 그 말랑말랑한 그런 승차감.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적정 공기압이 타이어 36인데 대략 그에 맞추고 다니면은 상당히 좀 몰랑몰랑해서 좋은 그런 승차감이 아닌가,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승차감
승차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이오닉 6라고 해도 20인치와 비교하면은 이 차가 조금 더 부드러워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20인치보다는 이 18인치를 좀 더 선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방음도 괜찮은 편인데 이게 전기차라고 해서 방음이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정차시 또는 아주 천천히 저속에서는 비슷할 수 있어도 일단 이게 속도가 올라가면은 정속성은 거의 방음과 비례를 하기 때문에 급에 따라서 또는 방음의 정도에 따라서 정속성의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방음이 괜찮은 편이에요. 방금 같은 콘크리트 노면을 90으로 달려도 타이어 소리가 좀 잔잔하게 들어오는 편이고 앞쪽에서 부딪히는 이 바람 소리도 그렇게 또 큰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승차감 또는 방음에는 꽤 좋은 점을 줄 수가 있고, 결정적으로 이 승차감이라는 게 좀 전체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기도 하지만 좀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차는 하체의 그런 승차감으로 국한돼서 얘기를 하자면은 부드러우면서도 충격 흡수가 잘 되고 또는 차체의 흔들림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비를 위해서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최소 출력으로 세팅을 하고 또는 가속 민감도도 낮게로 세팅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면은 차가 이렇게 상당히 안 나갑니다. 이 상당히 안 나간다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에코나 컴포트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안 나간다지 진짜 경차처럼 안 나가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천천히 흐름 따라서 또는 고속도로에서도 흐름에 맞춰서 달릴 정도는 됩니다. 다만 이제 추월할 때라든가 또는 언덕길에서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마트 주차장 또는 이제 멈춰 있다가 출발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가속 페달 민감도를 낮게 해서 그게 출발이 너무 늦어서 그렇지, 그런 경우만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마이 드라이브 모드 다녀도 그렇게 크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달리다가 이렇게 에코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꼭 스포츠 모드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컴포트랑 스포츠는 이게 굳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지금까지 누적 주행거리가 1670km인데 노말과 스포츠는 뭐 거의 사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웬만하면은 마이 드라이브 모드 또는 에코 모드로 그냥 끝나요. 에코 모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모터는 잘 작동을 안 하고 거의 뒷모터로만 구동을 하는데 이게 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코너를 빨리 돌잖아요. 그러면 한 25km 이상의 속도에서도 앞모터가 생각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작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막 횡지 많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50도 50으로 가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천천히 달리는 상황에서는 그냥 한 25 정도가 되면은 자동으로 앞모터는 이제 끊어지고 거의 뒷바퀴 굴림으로 가는데, 이 차는 아마 그 주행 안정성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이 드라이브 모드나 에코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상시 후륜으로 설정을 해도 에코 모드와 거의 그 앞모터의 작동 로직은 비슷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에코 모드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같은 내리막 회전에서는 타이어 소리가 좀 많이 나서 차가 뭔가 되게 스포티하게 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되게 노멀합니다. 그 에코 모드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제어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아까랑 지금은 각각 에코와 컴포트 모드로 이제 번갈아 다녀봤는데, 확실히 에코 모드보다는 컴포트 모드가 속도가 한 5, 6 정도 더 높게 나오고요. 근데 이 노멀 모드에서도 좀 이제 횡지가 좀 많이 걸린다 그러면은 제어가 조금 더 일찍 들어가는 건 비슷합니다. 아이오닉 6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최소 출력으로 출력을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래서 최소 출력을 하고 다니면은 차가 되게 굼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속력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최대 출력과 최소 출력으로 각각 세팅을 하고 급가속을 해보면은 거의 3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최대 출력으로 급가속했을 때 정지에서 180까지가 한 16초 이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반면에 최소 출력으로 하면은 50초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차가 최고 출력이 324마력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최소 출력은 100마력 정도, 110마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출력으로 하고 다니면은 전비에도 유리하고, 소위 말해서 짠물 운전이 되는 건데, 방금 출력이, 가속력이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전비가 또 3배가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하잖아요, 간선도로에서. 그러면은 어차피 최소 출력이나 이 노말이나 에코나 거의 뒷모터만 구동하는 건 비슷하거든요. 어차피 이 상황에서는 그 내연기관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많이 안 써요. 조금만 써도 딱 이 속도가 유지가 되는데 그게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래서 마이드라이브 모드 최소 출력이 전비가 그렇게 3배가 좋은 건 아니고요. 다만 시내 구간이나 그럴 때, 출발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대략 100마력 정도, 3분의 1 정도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연비가 좋아지는 거죠. 실제로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봐도 그렇게 그 순간 연비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참고로 시속 90에서는 순간 연비가 대략 한 8? 대략 이 정도 나올 때가 많아요. 110에서는 한 6? 이 정도? 참고로 제가 그 지리산 1박 2일 할 때 고속도로를 거의 이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 나와서 이제 곧바로 크루징 걸고 109km로 쭉 가면은 그 구간 평균 연비가 고속도로 한 7 초반 또는 중반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기차 시승할 때 보면은 전비가 한 6 정도 나오면 그냥 잘 나온다 보통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전기차가 100이 넘어가면은 이게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하면은 이 차가 그렇게 고속도로 달렸을 때 전비가 7 이상 나오는 거는 꽤 잘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시내뿐만 아니라 좀 적당히 밀리는 국도라든가 간선도로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적당히 밀린다는 한 평균 속도가 한 50에서 한 70 사이 이렇게 쭉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럴 땐 또 전비가 또 굉장히 잘 나와서 9 이상 찍힐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차는 초절전 모드와 상당히 빠른, 예를 들어서 한 G70 3.3 그거와 비슷한 가속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에서 180까지 한 16초밖에 안 걸리면은 이게 G70 3.3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전기차의 특성상 초반 토크가 강해서 이제 후반으로 가면은 가속력이 주춤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요즘에 나온 전기차들 보면은 그렇게 좀 초반에 몰렸던 거를 좀 후반까지 좀 분산해 놓은 그런 느낌이어서 예전에 비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훅발이 아주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게 같은 내리막에도 컴포트로 돌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보다는 움직임이 한결 좀 더 역동적이네요. 그러니까 코너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그 추진력이 좀 더 세고 제어도 좀 덜 들어가고. 참고로 최고 속도는 보통 전기차들이 190 정도에서 제한이 되죠. 이 차 역시 그렇고요.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 최소 출력을 해도 그게 나가는 걸로 봐서는 별로 안 나갈 것 같은데, 또 그게 꾸준하게 올라는 가요. 참고로 제로 100이 한 13초인가 13초가 되는데 최소 출력은. 그래서 이거 뭐 경차보다 느린 거 아니야 해서 제가 모닝이랑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모닝보단 빠르더라고요. 모닝보다 조금 빠릅니다. 모닝보다 조금 빠르다고 해서 가속력이 또는 동력 성능이 진짜 모닝급이다 이건 또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이 차가 최소 출력에 제가 가장 늦게로 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되게 느리긴 한데 실제로는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붙잖아요. 그러면은 모닝보다야 이제 훨씬 여유롭죠. 주행에서는 회전 반경이 약간 좀 큰 느낌이 있긴 한데, 물론 이 차가 그 휠베이스 생각을 하면은 그게 막 아주 그렇게 회전 반경이 되게 크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정차할 때 좁은 걸 다닐 때 보면은 끝까지 돌렸을 때 여기서 이게 좀만 더 꺾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종종 있어요. 보통 전기차의 최대 회생제동을 사용을 하면은 승차감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차 감속이 크게 일어나니까. 이 차 역시도 이렇게 달리다가 맥스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가 굉장히 주춤하죠. 그래서 뭐 혼자 타고 다니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좀 승차감이 좀 떨어진다, 멀미가 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의 또 차들에 비해서 이렇게 회전제동 맥스로 당겼을 때 그 주춤하는 또는 이질감은 약간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회전제동 이게 원페달이 되긴 되는데
기존의 차들보다 그 초반에 회전제동 원페달 그 감속 양이 약간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행할 때 그 전기모터 특유의 고주파음은 아주 약하게 들리는데, 이제 회생제동으로 감속을 하잖아요. 이렇게 쭉. 그러면은 그 특유의 고주파음이 좀 들리긴 합니다. 이게 속도가 높은 상황에서 회생제동 하면은 그 소리가 조금 더 잘 들리고요. 최근에 지리산으로 1박 2일 다니면서 장거리 운전을 했는데, 이 차는 뭔가 장거리 다니기에, 그러니까 전기차 그 충전 그것만 제외하면은 굉장히 좀 적합한 그런 승차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고속도로 올라가서 그런 주로 타는 그런 속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도에서는 승차감이 상당히 편하고, 풍절음이나 타이어 같은 그런 외부 소음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꽤 좋은 승차감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앞뒤 모터의 작동이 좀 달라지는데, 에코와 컴포트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후륜 기반이고요. 근데 지금처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그냥 앞뒤 모터가 거의 똑같이는 아니고 뒤가 좀 더 많이 가긴 하지만 앞모터가 거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속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느 정도 좀 속도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도 킥다운 했을 때 추진력이 나오고, 주행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고속 안정성이 괜찮은 건데, 이게 상대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속도대 있잖아요. 그 속도대에 비해서 아주 높은 속도로 올라가면은 차가 약간 좀 둥둥 뜨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차체가 불안해지거나 운전자가 불안하거나 뭐 그럴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2열의 승차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2열에 타고서 한 30분 정도 갔는데 생각보다는 2열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넓은 레그룸에서 나오는 그런 여유로움도 있지만 2열 역시도 밑에서 올라오는 충격 흡수를 좀 잘 하는 편이고, 제가 아까 2열 시트 설명할 때 1열보다 시트가 약간 좀 단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열 서스펜션의 그 단단함 역시도 1열보다는 약간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당연히 1열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2열의 승차감 역시도 저 정도면 괜찮은 편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2열의 방음도 괜찮아요. 보통 2열에 타면은 1열보다 휠하우스 쪽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 좀 잘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그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도 그렇게 많이 안 들리더라고요. 참고로 2열도 이중격 파압이 적용이 됐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열 헤드룸이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저보다 이제 키가 크거나 앉은 키가 크거나 그러면은 이제 2열 헤드룸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좀 불편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전기차는 히터 가동 유무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날씨가 추워져서 저도 히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틀기 시작을 했는데, 확실히 주행거리 또는 배터리 잔량 빠지는 게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기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저저번 주인가 날씨가 별로 안 추웠을 때 히터를 틀었는데, 그때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배터리 잔량이 빨리 안 빠졌고요. 반면에 오늘 같은 이제 날씨가 추운 날 아침에 9도 정도로 최저 영하 9도 정도가 됐고, 그리고 제가 점심 때 촬영지까지 차를 갖고 나왔는데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오늘같이 추운 날 출발할 때부터 히터를 2단 틀고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한 10%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름 전인가 히터 안 틀고 집에서 촬영지까지 왔을 때는 이게 5%밖에 안 빠져요, 배터리가. 근데 히터 2단 틀고 오니까 오늘 아침에 2배가 빠집니다. 그리고 차를 출고하고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아직까지는 만족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마이드라이브 모드나 에코 모드에서 지금 90으로 정속 주행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계속 앞뒤로 토크가 가는데요. 보통은 이 속도로 정속 주행하면은 뒤 모터만 돌거든요. 이게 아마 지금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서 주행 안정성 측면에서 이렇게 로직을 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상시 후륜이라고 해도 상시 후륜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앞에 모터가 자주 돌아요. 어쨌든 충전 편의성이나 그 불편함, 당연히 이게 내연기관보다는 주유하는 충전하는 그런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그걸 제외를 하면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전기차는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전용으로 그게 없으면은 확실히 주유소 가는 것보다는 이제 훨씬 불편하고요.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되고, 반면에 소위 말해서 기름값, 톨비, 또 이거 생각을 하면은 진짜 세이브가 되는 게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이게 GV70과 비교하면은 현재까지 대략 기름값에
보통 전기차는 30%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전에 무슨 차를 탔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GV70과 비교하면은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완속으로 주로 간다 그러면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유류비, 세이브 면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심지어 장거리 많이 다니시면은 톨비도 반값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도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뚜렷한 장단점이 있고요. 이 차만 놓고 보자면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기본적으로 전기차 중에서 전비가 좋은 편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승차감이 좋은 게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탔던 GV70보다도 이 차가 승차감이 더 좋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는 GV70보다도 이 차가 승차감이 더 좋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만족감이 되게 높죠. 아, 승차감이 좋구나. 다만 시트 포지션이 조금 껑충한 게 처음에 좀 되게 어색한데, 이것도 좀 지나면은 익숙해지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신차답게 프레스티 트림 기준으로 여러 가지 편의 장비도 다 대부분 갖춰져 있고요. 심지어는 아이오닉 5보다도 실내가 뭔가 좀 더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도 또 만족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는 이모저모로 장점이 많은데 또 뚜렷한 단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열의 헤드룸이 작아요.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은 2열에 타면은 그 헤드룸 때문에 불편할 가능성이 높고, 이 1열 시트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트렁크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엄밀히 보면은 트렁크 용량 자체가 굉장히 뭐 작거나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게 세단 그런 레이아웃이어서 딱 트렁크 열었을 때 뭔가 그 가용 트렁크 면적이 좀 작아 보이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막 꺼내고 그럴 때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 해치백이나 뭐 SUV와 달리. 그래서 이 차의 구조적인 특성상 이 차로 뭐 레저를 아이오닉 5처럼 즐기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트렁크에 짐 많이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저 트렁크가 좀 작아서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라운드 뷰의 화질이나 이 계기판 후측방 모니터 있잖아요. 이것도 화질이 확실히 기존 세대보다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GV70보다 후측방 모니터 같은 경우에 좀 더 짠한 그런 느낌이고, 특히 야간에 노이즈가 좀 덜 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트림의 경우에는 주요 ADS가 다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뭐 ACC나 그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차로 변경 보조 있잖아요. 이것도 있으니까 뭐 굳이 필요가 없는 기능이긴 한데, 그런 주요 ADS가 다 들어간 것도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촬영 시작해서 현재까지 전비는 5.1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90%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배터리 잔량은 81%가 남고, 그러니까 계속 히터 켜고 또 촬영할 때는 평소와 달리 이제 급가속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전비가 굉장히 낮게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이렇게 평균 전비가 가장 낮게 나온 게 지금 5.1입니다. 예, 이로써 지난달에 출고한 제 차 아이오닉 6 롱 레인지 사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